기계제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계제도의 기본적인 아이콘들을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위쪽에 있는 아이콘들을 사용을 해볼 겁니다. 자, 보면 선, 폴리선, 원, 호, 그리고 직사각형, 타원, 해치까지 총 7가지들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부터 한번 봐볼까요? 선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선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는 여기에 아이콘을 자세히 보면 나와 있는데요. 자, 양쪽 끝에 점이 찍혀 있습니다. 여기 하나가 찍혀 있죠? 여기 하나 찍혀 있고, 그리고 여기 하나 찍혀 있고. 자, 이 말은 우리가 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양쪽에 점을 찍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해볼게요. 선을 먼저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점을 찍고, 두 개의 점이 필요하다 했죠? 두 번째 점을 찍고, 이렇게 하면은 선이 그려집니다. 자, 이 선 아이콘은 계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두 번째 점을 찍어도 끝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만큼 계속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할 것들은 다 이런 식으로 되지 않고 한번 사용하면 끝나는 방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선만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끝낼 때는 ESC를 눌러서 끝낼 수 있습니다. 자, 전에 강의할 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CAD의 고수들은 이렇게 아이콘을 하나씩 클릭해서 사용을 하지 않고 주로 단축키를 이용을 하는데, 자, 선의 단축키는 선이 영어로 뭘까요? 선은 영어로 라인이기 때문에 그 첫 글자를 따서 L을 사용하면 됩니다. L을 눌러주고, 우리가 명령어가 입력되는 거는 이 아래 칸에 입력이 된다고 했죠? 그냥 누르면 됩니다. 여기를 굳이 클릭을 안 해도 L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엔터 하면 그냥 선을 그릴 수가 있다. 취소할 때 ESC, 다시 할 때 L, 엔터,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 전에 방금 전에 사용했던 단축키를 다시 사용하려고 할 때 우리가 L, 엔터, ESC 해놓고 다시 L, 엔터 하면은 더 복잡하죠. 그래서 바로 그 전에 했던 단축키를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키가 있습니다. 바로 그냥 스페이스나 엔터를 치는 겁니다. 스페이스, ESC. 그러면 엔터도 똑같죠? 엔터, 이런 식으로 방금 전에 사용했던 그 단축키를 그대로 사용할 때는 스페이스 또는 엔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CAD에서는 스페이스와 엔터는 그냥 같은 의미라고 봐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선을 좀 더 정확하게 이용을 해보려면은 우리가 정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까요? 정사각형. 자, L 누르고 엔터까지 쳤는데 정사각형을 그리려니까 얘가 각도를 정확하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능에 보면 우리가 단축키 F8를 보면 직교 모드가 있습니다. 직교 모드. F8을 누르면은 이렇게 직교로만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각도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가는 거를 0도라고 합니다. 0도. 각도가 0도고 위로 향하는 거를 90도, 왼쪽으로 향하는 것을 180도, 아래쪽으로 향하는 것을 270도, 다시 이쪽으로 향하는 것을 90도를 더한 360도 또는 다시 0도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0도, 다 90씩 더한 값이죠. 0도, 90도, 180도, 270도, 360도 또는 다시 0도로
우리 CAD 할 때는 이 각도를 많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0도로 정사각형을 그릴 거니까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0을 입력을 해주고 엔터 치면은 길이가 50인 사각형의 한 변이 만들어진 겁니다. 다시 위로 90도로 50 엔터, 180도로 50 엔터, 다시 아래쪽 270도로 50을 해주고 마지막은 ESC 눌러주면은 이런 정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원을 한번 사용해 볼까요? 원. 자, 원은 기본적으로 중심점 반지름 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원을 그리기 위해서는 아까 선은 양 두 점이 필요했다면 이번에는 중심점과 그 반지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점 반지름 원래 설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설정이 중심점 반지름으로 돼 있고, 자, 중심점을 찍고, 자, 반지름만큼 가서 클릭해주면은 원이 그려집니다. 다시 한번 그리려고 하는데 얘는 한번 사용하면은 아까 선처럼 계속 사용이 안 되고 꺼졌습니다. 그러면 다시 사용하려면 우리가 스페이스 또는 엔터를 눌러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스페이스 누르고 중심점 누르고 반지름만큼 클릭 하는데, 우리는 아까 선에서도 그랬지만 정확한 치수를 그리기 위해서 이 CAD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치수의 원을 만들어 보려면 다시 한번 스페이스 누르면 전 명령어가 나오고 중심점 찍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내가 20인 원을 그려보겠다. 그러면 20 눌러주고 엔터 해주면은 이 원은 반지름이 20인 원이 되겠죠. 자, 그 밑에 보면 원 밑으로 보면 중심점과 지름을 나타내서 원을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중심점을 그대로 찍고, 그 다음에 이 원이 반지름이 20이었으니까 지름은 얼마가 되겠죠? 지름은 반지름의 2배니까 40이 되겠죠. 40 엔터 치면은 이 두 개의 원은 동일한 원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자, 여기 중심점으로부터 원의 끝까지가 반지름이고 원의 끝에서부터 끝까지가 지름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선은 라인이라 해서 L을 사용했었고, 자, 원은 영어로 뭘까요? 원은 서클입니다. 서클. 그래서 명령어를 우리가 C를 사용합니다. C. 엔터. 다시 한번 볼까요? C 하면은 조금 기다려보면 이런 식으로 서클이라고 떠있죠. 서클. 그래서 원을 선택할 때는 C 누르고 엔터 또는 스페이스 한 다음에 클릭하고, 처음 지정은 우리가 반지름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반지름 20인 원을 만들겠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스페이스 중심점 했는데, 근데 이번에는 지름을 이용해서 만들고 싶다. 내가 지름을 이용해서 똑같은 원을 만들고 싶다 할 때는 우리 밑에 보면 여기에 지름 나와 있는 거 보이나요? 지름. 나는 지름을 이용해서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은 여기 지름하고 D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죠? 그러면
D를 누르고 엔터를 다시 한번 쳐주는 겁니다. 엔터를 다시 한번 쳐주면 이제는 원의 지름을 지정함. 그전에는 반지름을 지정함이었는데, 그죠? 반지름을 지정함이었는데 이제 지름을 지정함이 됐죠. 그래서 지름 40 하면은 이 4개의 원은 크기가 똑같은 원이 만들어진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후다닥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직사각형. 자, 직사각형은 자, 이것도 한번 봐볼까요? 보니까 위점 하나, 왼쪽 상단에 하나, 오른쪽 하단에 하나, 2개의 점을 이용해서 도형을 만들었습니다. 2개의 점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왼쪽 상단에 하나, 오른쪽 하단에 하나, 이런 식으로. 자, 얘도 한번 만들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스페이스를 눌러줍니다. 스페이스를 눌러주고, 자,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만 되느냐? 그건 아니고 어떻게든 뭐 왼쪽 하단에서 오른쪽 상단을 하든 오른쪽 상단에서 왼쪽 하단을 하든 다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직사각형은 우리가 REC, 우리가 렉탱글을 이용해서 REC를 사용을 합니다. 직사각형이 렉탱글이라 단축키 REC를 사용해서 직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정확한 치수로 그릴 수 있지만 좌표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사각형 사용해봤고 타원을 한번 해볼까요? 타원은 하나, 둘, 3개 3개의 점이 필요하겠네요. 하나, 둘, 3개. 자,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점에서 보면은 중심점이 하나가 있고 그 바로 위로 점이 하나가 있고 그것과 수직하게 하나의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3개의 점이죠. 자, 사용해 볼게요. 누르고 중심점 누르고 위에 바로 위로 가는 거 하나 누르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 하나,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그 첫 번째 점과 수직한 점으로 한 점, 이렇게 3점을 이용해서 타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점 0도로 하나, 180도 쪽으로 하나,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 또한 마찬가지로 3점이 필요하죠. 누르고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풀리선인데, 자, 풀리선인데 여기 있죠? 자, 선과 풀리선, 일단 풀리선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리선. 자, 이용되는 걸 보니까 선이랑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 않나요? 선과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자, 선을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선도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선으로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보고, 선으로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고, 풀리선으로 사각형을 하나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려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오는데, 자, 선으로 그린 사각형을 보면 클릭을 하나 하면은 하나의 선이 클릭됩니다. 하나의 선이 클릭되죠. 하나의 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선이 클릭됩니다. 자, 근데 폴리선은 누르면 이게 하나의 사각형이 클릭이 됩니다. 그죠? 차이 알겠나요? 선은 하나의 선분만 클릭이 되고 폴리선은 하나만 클릭해도 이 사각형이 클릭이 되죠. 자, 그래서 폴리선은 이렇게 선이 합쳐져서 도형이 만들어지면 하나의 객체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수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차이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선으로는 곡선이 없는데 이 폴리선에 보니까 곡선이 있는 게 보이죠? 자,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을 이용하는 건 똑같은데 자, 여기 보니까 호가 있네요. 호. 그죠? 지금 폴리선을 이용하고 있는데 호를 클릭해주면 이게 직선이 아니라 호가 됐죠. 자, 그래서 클릭해주고 다시 직선으로 바꿔주고 다시 선으로 바꿔주고 위로 얘와 맞게 이 높이와 맞게 찍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호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보다 더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러한 차이가 있었고 마지막이 해치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마지막 아이콘 해치인데 설명을 보면 닫힌 영역이나 선택한 객체를 해치 패턴 또는 채우기로 채웁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해치는 그러니까 물건을 잘랐을 때 잘린 부분 이해가 돼요? 물건을 잘랐을 때 잘린 그 단면 부분 그러니까 사과가 있으면 우리가 사과로 반을 잘랐을 때 그 속살이 보이는 부분 그 부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사과를 단면을 잘랐을 때 우리가 도면 형식으로 봤을 때는 뭐 색깔이 있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얘가 단면인지 이렇게 잘린 면인지 아니면 그냥 사과면인지 이걸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해치를 표시해서 우리가 잘린 부분을 알 수가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무늬를 선택을 해서 채울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무 무늬나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채워져 있는 부분 이런 식의 이런 곳에 클릭 또 아무 무늬나 선택해서 채워져 있는 부분 이런 식으로 클릭 자, 이 부분도 클릭하고 엔터 치면은 끝나죠. 다시 한번 다른 면에는 다른 무늬를 한번 넣어 볼게요. 무늬를 클릭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오늘 7개 아이콘들 다 사용을 해봤는데 뭐 어려운 건 없죠? 이걸 잘 활용해서 여러가지 모양들 진짜 도면다운 도면들을 만들어 보면은 진짜 재밌게 CAD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